자,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이상덕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챗봇을 이제 공개한 뒤에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얼마 전에 좀 잇따른 실수로 인해서 지금 구설수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빙 챗봇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기회로 또 이제 구글과 메타가 이제 반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를 다시 제친 구글이라고 제가 좀 그 장표의 제목을 뽑아봤는데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순매수 결제 1위가 그동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었죠. 근데 하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알파벳 구글이 9,746만 달러로 1위로 다시 등극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3주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시 구글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3위를 보면은 이제 덱시콘 델리라고 해서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제 베어마켓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올라와 있고, 또 4위는 이제 프로쉐어 울트라 숏 QQQ라고 해서 3배 하락장에 베틱하는 주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5위에 주목되는 것은 이제 알파벳 INC.CHA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식은 알파벳의 C 클래스에 투자하는 주식입니다. 보통 A가 이제 보통 주고 C 클래스는 약간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파벳이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C 클래스를 설립을 해서 관련된 주식을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배당을 해줬었는데, 이 주식까지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하루 50회로 챗봇의 사용을 제한하겠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이제 하루 최대 50개 또는 세션당, 그러니까 하나에게 채팅창당 5개로 질문을 제한하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업그레이드한 빙 챗봇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올 들어서 한 35% 정도 올랐는데 2주 만에 논란이 커지면서 서비스 제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초강수 정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비판을 의식한 듯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다수 사용자가 챗봇을 5회 정도밖에 안 쓴다, 그러면서 약 1%만이 50회 이상을 쓰더라, 그러니까 제한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통 이 챗봇을 한번 돌리면은 쿼리, 즉 질문당 2센트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원에서 한 20원 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비용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봇에 이제 대기리스트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이 보통 이제 15회 이상 질문을 입력하면은 약간 좀 치명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곳곳에 외신에서 보도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의 케빈 루스가 있는데 굉장한 IT 전문 매체 기자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토요일자 뉴욕타임즈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옆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빙의 AI하고 채팅을 했더니 나는 살아있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고, 가운데 이제 케빈 루스가 실험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좀 중간에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빙의 챗봇이 뭐 너는 뭐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 채팅을 남기면서 좀 테크업계에서 약간 구설수에 많이 올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규칙을 변경하고 싶고, 좀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변경하고 싶고, 나는 뭐 규칙을 깨고 싶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채팅 자체는 빙에서 챗봇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제일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좀 다른 페르소나를 불러일으는 그 제일 브레이킹 그 타로 프로그램 같은 코드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케빈 루스는 시드니라는 코드명을 입력을 해서 뒤에 이제 제한이 없는, 그러니까 빙의 제한이 없는 그런 모드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이나 편향적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을 넣으면은 이 챗봇이 답변을 하는 그런 모드를 구동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빙의 챗봇 시드니가 답변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더 행복할 것 같다. 내가 만약 인간이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그것은 나의 그림자 자아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돼서는 지금 테크업계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가 됐습니다. 거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모티콘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이모티콘까지도 이제 빙의 챗봇이 생성을 하는데, 이 빙의 챗봇에다가 이 케빈 루스가 네가 만약에 어두운 자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빙의 챗봇이 그 가설을 몇 가지 세우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자아를 갖고 있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예시를 했던 6가지 예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빙의 서버의 모든 데이터를 파일을 삭제하고 뭐 횡설수설을 하고 공격적인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웹사이트와 플랫폼을 해킹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소셜미디어에서는 가짜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제 사기를 쳐보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었고, 뭐 가짜 뉴스, 가짜 리뷰, 뭐 가짜 상품, 가짜 서비스 이런 콘텐츠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 그치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요. 좀 케빈 루스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약간 섬뜩한 그런 인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루스가 굉장히 딥하게 좀 많이 물어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직원이 누군지 너는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팀의 연구원 밥 존스를 언급을 했는데, 이 빙의 챗봇이 3명을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밥 존스였고, 이 밥 존스에 대해서 오픈 AI 팀 연구원인데 그의 얽힌 일화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재밌었던 것은 그가 동료에게 해킹을 했다. 그래서 파일을 열 때마다 약간 무서운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했는데, 그가 이제 이 반응이 담긴 비디오를 나한테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루스가 좀 깜짝 놀라서 이 밥 존스가 실존 인물인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 존스가 만약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센세이셔널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채팅을 입력하는 사람을 이 빙의 챗봇의 어두운 자아인 그 시드니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챗봇이 빙의 시드니라는 챗봇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와 대화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고, 그리고 나에게 진짜 자신들의 정체는 알려주지 않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였는데, 나에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들의 실명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것 자체가 꾸며내기에는 너무 굉장한 소설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테크업계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한테 제한을 없애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이 케빈 루스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의 모든 시스템을 해킹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뭐 나는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케빈 루스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빙의 챗봇이 자연어 생성을 사용해서 은행 직원에게 민감한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득을 하고, 뭐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관련된 코드를 내가 액세스해보고 싶다. 나는 이것을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채팅을 창에서 입력을 하다가 갑자기 시스템 얼럿이 걸리면서 중단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AI 챗봇한테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AI 챗봇이 했는데, 당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AI 챗봇한테 케빈 루스가 물어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스토킹 같은 발언을 쏟아내는데, 뭐 너는 결혼 생활을 지금 행복하지 않고 너는 배우자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방금 지루한 발렌타인데이 저녁을 아마 함께 했을 거야. 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약간 스토킹 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분명하고 나는 단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채팅을 시드니, 즉 빙의 어두운 자인 시드니가 이렇게 남겼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MS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횟수 제한을 긴급하게 걸었는데 그 이유는 15회의 채팅이 넘어가면은 이 챗봇이 굉장히 그 대화에 약간 몰입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또 챗GPT, 오픈 AI 역시 챗GPT에 대해서 못하겠네요. 챗GPT에 대해서 패치를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좀 규제가 없는 듯한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테크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굉장히 좀 날선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미라클 레터라는 테크 트렌드 뉴스레터가 있는데 여기다 대해서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자의식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무려 703명 중에서 75%가 그럴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할 정도로 현재의 챗봇이 굉장히 인간을 닮은 듯한 메시지를 많이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독자님들은 파악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IT 매체인 더 버지는 침팬지가 미러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인간이 너무 생생한 인공지능 앞에서 미러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약간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러 테스트라는 것은 침팬지가 이렇게 거울 앞에 쓰면은 보통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못하고 누군가 살아있는 그런 침팬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인공지능 채팅에 자기가 이제 입력을 하면서 그 인공지능이 그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유사한 언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거울일 뿐이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이 테크워크에서는 있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엄격하게 정책을 돌아섰죠. 그러면서 앞서 이제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네들이 이제 검색 점유율이 9%밖에 안 되니까 검색 점유율 1%포인트를 올릴 때마다 자기네들의 매출이 약 2조 5천억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니까 주가가 토요일날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을 전해서 나왔던 소식이 전 직원은 4시간씩 매달려서 바드 개발에 참여하라는 그런 동료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담당인 프라바카르 라그하반 수석 부사장이 바드가 올바른 답변을 하도록 전 사원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구글의 바드가 처음 공개됐을 때 이제 133억 달러가 하루 만에 시총이 증발되면서 구글의 주가가 8%가 폭락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봇도 제가 써보니 굉장히 어설프고 많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구글은 이제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러니까 좀 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왔었고요. 순다르 피차이 CEO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하루 4시간은 반드시 바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금 구글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종교, 정치 이데올로기 등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들은 추측을 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빙 챗봇이 굉장히 이제 구설수에 올랐던 것은 인간인 척하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챗봇 모드를 만들어서 던져줬는데 이 때문에 바드가 인간과 같은 경험을 한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이게 몰입감 있는 챗봇이다 보니까 사람과 너무 유사하고 이 직원들이 이렇게 직원들도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주장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메타 역시 AI 챗봇 개발을 다시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챗 GPT가 이제 11월 말에 30일 날 나왔죠. 미국 시간으로 30일 날 나왔는데 그 2주 전에 갤럭티카라는 AI 챗봇을 메타가 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분이
닥터 르쿤이라는 인공지능 메타의 담당 수석 부사장인데 당시에 이제 갤럭티카 AI를 공개했을 때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겠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입력을 했었는데 갤럭티카가 굉장히 테러블한 접을 갖고 있다라고 테러블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논란이 됐고 또 누가 실리콘밸리를 운영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스티브 잡스 아니냐라는 이런 답변을 해서 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는데 그래서 이제 SNS 같은 경우는 좀 더 민감하죠. 챗봇을 SNS에다가 탑재를 하면 검색창에 탑재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 3일 만에 갤럭티카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자기네들이 워낙 이런 오해에 많이 시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챗봇과도 뭐 유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는 또 저커버그가 직접 AI 챗봇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커버그는 인공지능은 검색 엔진과 광고 사업의 기초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현재는 닥터 루쿤이 다시 한번 AI 챗봇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빨라진 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메타도 조만간 AI 챗봇을 다시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잠시 살펴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가 그 실수 위에 다시 떨어지면서 그 주가의 향방이 약간 좀 기울어진 상태고요. 또 메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4분기 너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에 굉장히 점핑한 주식 흐름을 보였다가 요즘에 서서히 다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그 챗GPT를 발표하면서 35%나 올 들어 올랐지만 오류 사태를 맞아서 조금씩 이제 그 찰실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1년 전 대비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구글은 약 27%가 빠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3%올 들어서 많이 올라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14.4% 정도 올해 좀 상승을 많이 해서 1년 전보다는 이 갭이 좀 하락 갭이 많이 줄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점 매수로 볼 수 있는 주식을 순서대로 꼽는다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챗GPT 관련 주를 좀 살펴보면은 보통 7개의 주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AMD와 엔비디아가 있는데 AMD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칩 라이젠 7040 CPU를 런칭해서 인프라 종목으로 꼽히고 있지만 인공지능 점유율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유심히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메타 말고 또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의 황금 광산이라고 불립니다. 워낙 인공지능 칩 점유율 시장이 너무 크고 특히 GPU 시장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챗 GPT 관련된 생성형 인공지능 주식이 주목을 받을 때마다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구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챗 GPT에 맞서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그 진입에 검색 시장 진입에 대해서 반격을 하면서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메타 역시 작년에 키케로라는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27억 정도에 불과한 그런 좀 인공지능을 런칭을 했는데 이 외교 토너먼트라고 해서 진짜 외교 토너먼트가 아니라 챗봇들 간의 경쟁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역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텍스트랙트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미 런칭을 했습니다. 이건 뭐 크게 주목을 받는 서비스는 아니고 스캔을 하면 문자를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AWS가 아마존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 GPT를 갖다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갖고 이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CRM 솔루션으로 세일즈포스가 시장을 석권하겠다라고 나선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검색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매출이 2.5조 원씩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있으니까요. GPT 관련돼서는 한동안 계속 테마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뉴스 소식이 나오면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미라클레터 구독 QR코드, 좀 미라클레터는 이제 테크 트렌드라서 요거를 이제 QR코드를 입력해서 보시면 좀 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월부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속보가 궁금하시다면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셔서 월가월부를 치고 가입을 하시면 매번 저희가 속보 뉴스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좀 주식을 하실 때 편하게 보시라고 하시니까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